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교과서 169에서 171페이지에 있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제 1에서는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뇌구조 분석을 해드린 그 결과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 즉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얘기한다 했었죠. 어떠한 방식의 분배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고 그걸 지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어떤 분배의 문제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했었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상금 분배, 그리고 뭐 음원 파트 분배, 그리고 음원이 나오게 되면은 뭐 정상금을 소속사랑 뭐 프로듀서 누가 얼마씩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 문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그죠? 얼마나 줄 거야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에 얼마씩의 백신을 줘야 되지?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접종시켜야 되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80대 1이다. 그 청약을 했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80명이면 그 중에 한 명을 누구를 선발할 건지 이런 것들도 분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픈 문제들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즉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단원에서 배웠었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분배적 정의도 분배도 선택입니다.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에 대한 얘기도 선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 선택을 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자원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쇼미더머니 상금, 우승 상금을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모두 우승자입니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막 갑자기 3억씩 가방에 챙겨주고 집에 가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죠? 누구한테 3억 줄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입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돈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10만 명만 지원해도 3억씩이면은 뭐 3조 원, 30조 원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원은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능력 기준, 업적 기준, 필요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 기준은 역시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 이제 역량이죠,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분배를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강의력,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강의력 이런 것들도 각자의 능력이 될 수 있죠. 이제 저는 이제 공교육 교사고 공무원이니까 강의를 잘해도 못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은 다르죠. 그 사람의 강의력이 곧 그 사람의 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아주 그 스타 강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을까요? 그죠? 강의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기출 분석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는 거고, 오, 이 사람이 강의를 많이 팔리네. 이렇게 하는 거죠. 사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허준희 교수님께서 필즈상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수학적 사고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인 거죠. 그 탁월한 사고력이 인정을 받은 거죠. 운동 능력,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높은 운동 선수들 특징이 뭐예요? 특정한 어떤 신체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우리 황희찬 선수 보십시오. 장단지가 얼마나 탄탄하십니까? 그러니까 황소 가마차기를 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듭니까? 팀에. 그죠? 그런 것도 잘 만들고 체력도 좋죠. 치고 달리기 치달도 잘하죠. 얼마나 그죠?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잘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것을 메리토크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장점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배치를 하는 그런 선발의 도구로서 능력주의가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주의는 당연히도
개인에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밖에 없죠. 야,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주네. 이렇게 뭔가 독창적인 사고를 하니까 어떤 상이 나오네. 뭐 물론 그 상을 바라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는 되셨을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존재를 하죠. 능력주의로 분배를 하면. 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능력의 발휘 자체가 선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선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장애가 있어가지고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운동 능력을 발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외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 어떤 집안의 경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우리 집은 못 사는 집이야. 그래서 학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없어. 그러면은 애초에 뭐 강의력이고 사고력이고 말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강의력이 생길 수 있고 사고력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죠? 힘들다는 거죠. 불평등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가 힘들어요. 내가 강의력이 몇 점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점수 매길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저랑 이지영 선생님의 강의력은 몇 배 차이가 납니까? 매길 수 없잖아요. 그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운동 능력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을 운동 잘하는 사람이라 얘기할 거예요. 그죠? 지구력이 좋은 사람, 폐활량 좋은 사람, 순간 그죠? 순간 스퍼트가 좋은 사람, 순발력 좋은 사람. 누가 축구 잘하는 사람이요? 없잖아요. 그런 게.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모호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적주의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학위 그렇죠. 그죠? 너 어느 대학 나왔냐고 하는 거죠. 너 S대 나왔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 스탠포드대 임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수학 선생님이 한번 뭐 S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죠? 서울대인가 했는데 스탠포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멋집니다. 현우직 선생님. 공인 점수. 너 점수 몇 점 나옴? 뭐 이런 것들. 그죠? 자격증. 자격증 이거 땄어? 안 땄어? 이런 실적, 업적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겁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겠다. 모 대학을 나오고 모 학과를 나온 사람은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전문성이 기대가 되니까 좀 월급을 더 줘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점수가 있으니까 얘는 이 일자리에 들어와도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객관적이죠. 매우. 그리고 이 업적주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요, 스타트 라인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이고, 좀 두껍네요. 이게 또 렉이 걸리네. A라는 사람이랑, 그죠? 제가 두꺼워도 그냥 하겠습니다. 선이 너무 두꺼워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A가 잘 사는 집 A라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이렇게 앞에서 시작하거나 C가 못 사는 집 A라고 해서 뒤에서 시작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 누구나 잘 살든 못 살든 뭐든 간에 그냥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해. 이게 업적주의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학위를 따기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인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경쟁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 경쟁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차이, 경쟁의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회 평등만을 두고 봤을 때에는 A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B는 한 절반 정도만 와요. 그리고 C는 찔끔 와요. 그죠?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좀 삐뚤어서. 네가 못하니까는 저 정도밖에 못 온 거고 A 쟤 봐라.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 제가 지 역량을 잘 아는 거지. 지가 잘하는 거 안 거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야.
차이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적주의는 능력주의랑 사실 되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능력이라든지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점수 따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쩌다 보니 업적을 따기 위해 업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역량도 향상이 되고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죠. 하지만 한계점이 역시나 그런 게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업적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겉모술수, 뭐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밖에 안 되는데 업적은 10만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업적도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업적 기준 또한 마련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죠. 업적 또한 불평등 초래의 요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적이라는 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업적이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업적을 달성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역시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경쟁이 너무 심해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 각종 수능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잘하려고 하다가 그래 된 거잖아요. 잘하려고 하다가 나는 이걸 꼭 따야겠어. 나 이번에 올해 대학 가야 돼. 그런 것들 있죠. 업적주의의 특징일 수 있어요. 능력주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능력주의 같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축구 선수가 있는데 나는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될 테야.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나는 이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 거야. 리그 우승이라고 하는 업적, 골 결정력이라고 하는 능력.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짐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구체적인 다짐으로 들리십니까? 업적이죠, 업적. 우승할 거야가 훨씬 더 뭔가 가슴 끓어오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죠. 가시적이 객관적인 지표고 눈에 보이는 지표라고 하는 게 그런 단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응.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이 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공통적으로 근데 업적주의와 능력주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점이 있다면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불평등, 여기서도 불평등.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조금 해결을 하자 하는 게 필요주의에 의한 분배적 정의입니다.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죠? 필요에 의한 분배적 정의가 지금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필요는 진짜 간절한 사람을 찾아요. 누가 이 제도를 제일 필요로 할까? 누가 이 자원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약자일 가능성이 높죠. 방금 전에 아파트 분양 기준 같은 것만 봐도 그래요. 그죠? 아파트가 한 채, 뭐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기존에 살고 있는 곳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아파트 한 채가 절실한 사람입니까? 집 한 채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것. 필요의 기준에 의한 분배 정의죠. 이 분배적 정의는요,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제가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달성해야 될 피니시 라인에 대해서 A는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B와 C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기회의 평등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한 그 차등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지만 이 필요주의에서는 얘네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야. 응. 야, B야, C야. 왜 여기까지 못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가 못 간 만큼 내가 뭐 업어가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웰페어라고 하죠. 복지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인 거예요, 복지. 이렇게 필요주의에 의한 어떤 분배적 정의는요,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의 평등에서 좀 여러분들 도출하실 수 있는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결과선? 누구나 최소한 이 정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회권이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죠. 이거는 진짜 국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지제도, 사회권, 그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사회권 얘기죠. 음. 자, 좋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고 이제 정의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계점이 있죠. 역시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심치 않게요. 예를 들어서 그죠? B라는 사람이 이제 너 못 가겠어? 이러면서 업혀갔어. 얘가 이만큼 업어갔어. 근데 C가 아직 업혀가기 전이야. 이제 C가 업혀가는 B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나도 쟤처럼 업혀가면 안 되나? 내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건 여기인데, 내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건 여기인데, 여기까지만 싹 가는 척하고 한번 멈춰볼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실제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그냥 와도, 와가지고 업어주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하게 됩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업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복지병이에요. 복지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그죠? 생산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B와 C를 업혀가는 B와 C를 본 A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씨, 쟤들 다 업혀가네. 나는 두 다리 터지도록 뛰어가지고 겨우 피니시 라인 왔는데, 야, 이거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하겠죠. 나도 업혀올 걸. 역차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좀 논리적으로 한계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분배적 정의를 생각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재화는 희소하다. 재화는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배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분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모두의 필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냐라는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좀 잔인한 논리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재화를 다 가질 수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 필요에 의한 분배적 정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사례들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한바다 입사, 우영우 변호사의 한바다 입사는 타당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우트도 영수도 우 하면서 막 이제 막 그 들어왔잖아. 그 장애인 전형으로 이렇게 들어왔나요? 제가 알기로. 그죠? 일반 전형에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장애인 전형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입사는 장애인 전형으로 가는 게 맞았나?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죠? 필요에 의한 분배적 정의를 좀 옹호하시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그 권모술수가 있었죠 거기서. 권모술수 말이 진짜 뭐 나쁜 말인 것 같냐? 진짜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 역차별 당하는 걸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음, 그 필요에 의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이지 않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 때 했었던 거고. 뭐 정시 수시가 어떤 게 더 선발 장치로 타당한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수능을 통해서 혹은 뭐 학생부 등을 통해서 수시를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 그죠? 그거 자체는 업적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업적주의에 의한 어떤 분배적 정의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 분배 업적주의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장치로 수단으로 어떤 게 더 타당한 것 같아?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립해보고 각 분배적 정의의 어떤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서 학습하시는 게 여기서의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